자, 2017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자, 용인의 명문고등학교, 태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반드시 시청하시고 같이 선생님과 같이 우리 내년에 치러질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교과 전형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교과만 준비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6개의 수시 원서 중에 교과 전형은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내신이 1등급, 2등급 대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과에 대한 안내를 잘 받으셔야 되고요. 또 2026년도 대비해서 변경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고, 그 변경 사항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내년에 치러지는 입시는 현행 그 수능 체제와 또한 교육 과정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수생 N생들이 마지막으로 입시를 치르고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잘 준비해서 입시에 실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 우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을 다른 말로 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지역균형이라고 합니다. 지역균형이라 함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교과 전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대부분의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데, 그 중에 아닌 대학도 몇 개 있지만 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위권 대학,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들의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추천, 추천형, 지역균형, 학교 추천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2016년도 아직 수시 요강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작년 요맘때 나왔던 2016학년도 시행계획과 올해 얼마 전에 발표했던 2017학년도 시행계획 두 개를 비교해 볼 거고, 또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2025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다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강의 자료를 말씀드리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몇 개의 대학들을 교과 전형만 집중 분석을 해서 바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고려대, 서울대는 일단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고려대부터 시작을 할 건데,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요 라인대 대학들은 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2026학년도부터 서류 22, 서류 10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도 여기에 2라고 우리가 명시하지 않으면 다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결과를 보고 고려대도 대충 지원하면 됩니다. 뭐 다른 변수들도 있지만 일단은 그 틀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 요 라인 때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과에 한해서 자연 계열은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 탐구는 과탐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특정해 놓으면, 이게 이제 2017학년도 바뀐 게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는 수학과 탐구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 계열에 희망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의대를 가는 학생이라도 수학 확통을 보고 그다음에 사탐을 보고도 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말합니다. 이 전까지는 수학의 미적과 기하, 즉 자연계열 학생이 과탐이 아닌 사탐, 이른바 사탐런을 통해서 이른바 문과 계열의 학과도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론적으로 문과 학생도 이과 계열로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내신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요 라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연대는 여전히 이과 학생은, 자연계열 학생은 수학은 미적과 기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탐구는 과탐을 봐야 된다, 요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가 사탐런을 해버리면 지원 자격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 잘 참고하셔야 되고, 2017년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전에도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요 라인까지는 수능 체제가 3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대 같은 경우는 좀 까탈스러워요. 일단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가 픽스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문은 2합 4, 자연은 2합 5니까 결국은 인문 합하면 3합 7이 되고 자연은 3합 8이 되는데,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이 들어가야 되고,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에 반드시 한 과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일단 최저부터 먼저 볼게요. 서강대는 다른 고대 연대에 대비해서 수능 최저가 좀 쉬워 보입니다. 세개 합의 9가 아니라 세 개 각 영역이 각 3등급 이내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3, 수학 3, 영어 3 또는 탐구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외로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3등급 이내, 그다음에 국어도 뭐 탐구도 예를 들면 3등급 이내 하나 맞았는데 국어나 수학에서 4등급이 하나 뜨는 순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나왔는데 국어가 4나 탐구 4가 나오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3합 7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쉽게 느껴지지만 의외로 전과목을 골고루 잘하지 않으면 요 서강대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성균관대도 3합 7인데 성균관대는 이전부터 탐구를 별도로 반영하죠. 탐구, 그러니까 총 국어, 수학, 영어 보통 탐구 이렇게 하는데 탐탐 별개의 과목으로 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저가 3합 6으로 보는 일부 계열들이 있습니다. 자유전공과 또 글로벌 리더, 뭐 글로벌 경제 이렇게 글로벌 제가 붙는 거하고 또 소프트웨어 이렇게 약간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최저가 좀 세다. 좀 참고하시면 되고, 한양대는 작년부터 3합 7로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이제 2016학년 기준으로 2합 5에 수능 체제가 도입이 되고 이게 2027학년도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전년 대비해서 달라진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성균관대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 학교장 추천이라는 이름에서 추천 인재로 이름 바뀌고, 그 다음에 추천 기준이 이전까지는 15명이었는데 이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한 학교에서 성균관대를 15명 이상 붙는 학교는 많이 있지 않죠.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15명이든 20명이든 큰 틀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추천 그 인원하고 기준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한 학교에 몇 명 추천 받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지금은 여기 인원 내에 추천 못 받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재수생까지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에 주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다 재학생만 쓰기 때문에 우리 재학생 기준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재수 인원들이 많더라도 이 전형은 우리 재학생만 쓰기 때문에 그래도 덜 영향을 받는데, 이제 여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이 재수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경쟁에 있어서 조금 불리함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 성균관대 계속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한양대도 교과 평가지만 정성평가가 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도입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 결과 통해서 우리가 가늠하면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도 수능 체제가 2016학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2026학년도 결과 참고해서 지원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인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갑자기 뭐 50명, 100명 이상 늘거나 준 것도 없기 때문에 요 라인 때는 큰 틀에서 2025학년도, 2026학년도의 결과를 보고 쓰시면 되는데 보통 1.5등급 전후의 레벨의 점수를 쓰죠. 다만 반영 교과가 전 과목이냐 아니면 국영수사, 과학, 또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 이것도 뭐 거의 대부분 전 과목이죠. 주요 과목들을 보긴 보는데 전 과목일 때하고 주요 과목일 때하고 내신 차이가 약간의 괴리는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대학에서 중앙대부터 시립대까지 알아볼 텐데 여기도 일단 수능 최저부터 보겠습니다. 3합 7 라인이고요. 경희대는 2합 5인데 우리가 재작년부터인가요? 이게 2합 5에 원래 탐구가 한 과목인데 이렇게 이자로 써 있으면 탐구가 두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대도 2가 안 써 있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이고, 자, 외대도 탐구 한 과목이라는 얘기고, 시립대도 탐구 한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앙대는 2024학년도부터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영어 3등급이면 3등급이지만 영어 1등급과 영어 2등급은 똑같이 1등급이다. 그래서 영어가 2등급 이내 나오면 수능 최저 맞추는데 좀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요 라인, 중앙대, 경희대 요 라인, 외대, 시립대 요 라인에서 봤을 때 이전에는 2합 5에 탐구가 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최저가 제일 약했었고, 그래서 경희대의 지역균형 전형일 때 최저 충족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과목으로 탐구가 두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2017학년도만 바뀐 게 아니라 2016학년도에도 이랬고 2025학년도 이랬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경희대는 교과 평가지만
서류평가인 종합평가가 들어가 있다. 정성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신만 좋다고 무조건 썼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하도마도 저도 그렇지만 하도 많이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내신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 학종과 같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서류에서 그렇게 큰 손해를 봐서 붙을 녀석이 내신 좋은 그 최저도 맞췄는데 서류 때문에 망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이제 용인에 있는데 전체로는 20명이고 각 캠퍼스마다 10명씩 하는데 뭐 전년도하고 2017년 똑같습니다. 이런 차이도 거의 없고요. 다만 최저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2016학년도까지는 서울이 2합사, 그 다음에 용인이 한개 3등급이었는데 2017학년도 현재 고2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건 서울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용인은 한개 3등급에서 2합 6으로 좀 더 강화됐죠. 게다가 한국사가 필수로 최저에 있었는데 한국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국사 4등급이나 5등급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1학년 때 배웠던 한국사에 대한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갑자기 또 한국사까지 공부하려면 부담이 되는데 외대는 한국사가 우리 2학년 기준으로는 없어졌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는 또 전과목 반영보다는 국영수사가 많고요. 이 한국사를 따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대학도 있고 또 어느 대학들은 사회 과목 안에 역사도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사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도 이제 3합 7에서 2016학년도 3합 8로 바뀌었는데 그 분위기가 2017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6학년도까지는 정성평가가 10% 반영됐는데 2017학년도에는 우리 2학년들은 20%로 반영된다. 그러니까 서류에 대한 요소가 좀 더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시립대에서는 서류가 엉망이면 떨어질 수 있다. 이전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서류도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도 좀 더 봐야 된다. 물론 이제 10과 20이 엄청난 변별을 줘서 정말 커다란 입시에 대한 결과를 바꿔놓을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어찌됐건 전보다 정성평가가 10%더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류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친구들은 시립대를 지원할 때 좀 더 고민해볼 지점이다. 그래서 시립대 요 편을 좀 보시고 이 중경 외시 요 라인도 인원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경희대가 좀 늘었네요. 그래도 한 4, 50명 늘었고 그 다음에 시립대가 정성평가가 10% 늘어난 거 이 정도 차이만 있고 큰 변화가 없고요. 외대 최저 바뀌었다라는 거 이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건동 홍숙 라인인데요. 건대는 홈페이지를 앞만 뒤져봐도 2027학년도 시행계획이 아직 공지사항에 떠 있지 않고 뜬금없이 2028학년도 제가 오늘 낮에 오후에 요 시행계획을 다운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28학년도에 대한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27학년도 건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았고요. 대신에 28학년도 입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 입시에서 이제 전년도하고 바뀐 얘기를 하면서 27년도가 얼핏 언급이 됐는데 요 지역균형의 요 전형 방법까지는 똑같은 걸 나와 있는데 추천 기준과 인원과 뭐 교과 추천 이런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26년도 거를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보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건대 따로 이렇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동국대도 이전하고 똑같은데 인원수도 별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8명 추천한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서류 종합평가인데 동국대는 이전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 치고는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동국대 기준으로 성적 반영을 해보면 1등급 초 중반이 많이 나와서 내가 동국대 되게 유리한가 보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 착각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교과가 70이고 서류가 30이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건 이 서류 30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국대는 교과 전형이지만 준 종합 전형이라도 생각하셔야 되고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동국대는 떨어진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교과보다는 종합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는 대학이다 생각하시고 올해 홍대의 변화가 큽니다. 우리 2학년 기준으로 똑같이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자, 10명 추천 받고요. 3년까지 지원 가능한데 자 교과 100으로 뽑아요. 그런데
공통 및 일반 교과라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등급 나오는 교과를 얘기하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은 ABC 나오는 과목인데, 우리 2학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그렇게 많이 배우질 않는데 3학년 때 주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A를 맞는 게 당연하죠. A를 놓치면 홍대 갈 아이들이 A를 놓치면 안 돼요. 진로 선택 과목 가보기 위해서 B나 C가 나오면 손해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드디어 홍대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라인 때 왜 3개를 반영할까 하는데, 우리 2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홍대가 3합 8이 아니라 2합 5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 과목, 탐구 한 과목 반영하고 되게 현실적인 된 것 같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최저가 이전보다 강화된 게 아니라 완화된 겁니다. 최저가 완화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과 성적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홍대는 지원할 때 2026학년도 5학년도 점수보다 내신 성적이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보통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대가 붙는데 그보다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홍대는 내신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홍대는 이전에 붙었던 그 점수대로 떨어질 수 있다. 대신에 이전 대비해서 3합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앞에는 3합 7도 있는데 3합 8이 뭐가 어려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대 학생 중에 3개를 수능을 공부한다라는 게 부담이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2합 5가 되면 최저는 쉽게 접근하지만 내신이 강하지 않은 친구들은 또 홍대에 대한 주저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숙대도 저희는 남고다 보니까 숙대를 쓸 일은 없지만 숙대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인원수도 좀 늘었고요. 한 40여 명 늘었고, 그 다음에 이 숙대도 서류평가를 합니다. 서류평가를 하는데 최저가 없어져요. 2합 6에서 최저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숙대 지원하는데 보통 1등급도 후반, 2등급 때 초중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서류평가가 들어감으로써 내신은 좀 더 뒤로 떨어질 개연성이 있지만 그만큼 서류에 대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경희대처럼 그 다음에 이 서류를 정확히 어떤 걸 반영하는지를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있다가 없어지면 또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변화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숭세, 광운대, 서울과기대 요 라인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대학들은 이제 국민대입니다. 2016학년도에 국민대가 학교생활 우수자라고 하는 종합전형이 하나 없어지고, 그리고 논술이 신설되는 변화가 있었다면 올해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일단 교과 전형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교과 우수자 가로 열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학교장 추천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 인원이 190명이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 190명이 넣은 것 중에는 이제 이른바 무전공, 자유전공이 숫자가 많이 늘어서 좀 증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아까 제가 연대 말씀드렸잖아요. 연대는 여전히 수학은 미적과 기하를 봐야 되고 자연계열에서, 그다음에 과탐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국민대가 2026학년도 현재 고3까지는 인문, 자연 똑같이 2합 6인데 수학은 상관이 없는데 탐구는 무조건 과탐을 봐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2016학년도 현재 고3까지는. 하지만 2017학년도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연 계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유전공의 B, 그다음에 미래융합전공의 B라고 해당하는 이 계열도 반드시 과탐을 봐야 된다. 이게 달라진 면입니다. 자연 계열은 여전히 수학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탐구는 무조건 과탐을 봐야 된다는 게 2026학년 똑같은데, 거기에 추가된 게 자유전공 B, 미래융합전공 B라고 하는 이 계열도 반드시 과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과를 지원하고자 희망하는 친구가 과탐을 보지 않으면 일단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떨어진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변화는 숭실제입니다. 숭실제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학생부 우수자라는 이름에서 교과 우수자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실은 뭐 이렇게 바뀌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름이 바뀌었고요. 인원수도 뭐 소폭 늘었고, 그다음에 여전히 숭실대는 각 교과마다 뭐 가중치를 주는데 몇 개 안 돼요. 이런데 뭐 숭실대도 있고 이제는 당국대도 있고 그러는데 여전히 교과 성적 가중치를 줍니다. 예를 들면 인문 같은 경우는 수학보다는 국어 영어에다 더 가중치를 주고,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보다는 수학에 좀 더 가중치를 주는 그런 개념인데, 이건 뭐 2016학년 대비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전에 숭실대는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 숭실대가 아까 국민대나 연세대하고 다르게 2016학년도까지는 자연계열은 무조건 과탐을 봐야 되는데 2017학년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탐을 보든 과탐을 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문계열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인문계열 학생들이 그리고 과탐을 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자연계열 학생이 이른바 사탐 런을 해도 된다.
승출대는 된다는 얘기고 국민대는 안 된다. 연세대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세대는 수학도 제한이 있고 과학도 제한이 있지만 국민대는 수학은 상관없지만 탐구는 과학을 봐야 된다. 승출대는 2017학년부터는 수학, 과학 다 상관없다. 이전에 수학도 상관없었지만 과탐을 봤던 걸 탐구를 봐도 상관없다. 이런 거 달라진 변화이고요. 그다음에 세종대도 숫자적으로 몇 명 늘긴 했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의 변화 중에 하나는 인문은 국영수사를 반영하고 자유는 국영수과를 반영하는데 이건 이전하고 똑같은데 자유전공 우리 무전공으로 많이 뽑잖아요. 근데 그 자유전공은 국영수만 반영한다. 국영수만 반영한다. 그리고 최저가 인문자는 똑같이 2합 6인데 자유전공은 2합 5다. 최저가 좀 더 세고 반영하는 교과는 좀 더 작다. 최저가 높아지면 커트라인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반영하는 과목이 적으면 또 성적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변화가 있다. 광운대는 여전히 최저가 없고요. 서울대학 요 라인 중에서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최저가 없는 라인은 광운대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극강입니다. 1등급 초반이에요. 그런데 종합을 준비하지 않고 또한 수능 최저를 준비하지 않으면 네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은 광운대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죠? 내신이 안만 좋아도 최저가 안 나오면 써먹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내신도 좋고 또 반대로 최저는 되는데 내신이 안 좋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도 잘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잘해야 되고 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학교 그 생활기록부 잘 관리해서 종합도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광운대도 큰 변화는 없고요. 최저는 그대로 가고요. 서울과기대에도 큰 변화는 없는데 여기 추천 기준에 그러니까 재수 삼수 이렇게 쓰기가 이렇게 명확히 알 수 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24년 1월 이후라고 써 있고 27년도도 24년 10월 이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3순지 4순지 헷갈려 가지고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우리 재학생 기준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추천 기준을 놓고 보시면 여기서 졸업생도 가능한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재학생만 쓰는 전형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끼리만 쓰면 좀 더 유리한데 전년 대비해서 이런 기준이 바뀌는 건 성대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라인으로 이제 성신여대, 상명대, 명지대까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성신여대 여대다 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인원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3과목에서 4과목으로 늘었다. 뭐 이 정도의 변화가 좀 있는 거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최저가 없어졌죠. 그 전에는 2합 7의 최저가 있었는데 2016학년 최저가 없어지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최저가 없다. 명지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이 많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랑 너무 가까이 있는 대학이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고 또 선호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근데 교과 전형에 2개의 전형이 있어요. 학교적 추천 전형이 있고 교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제가 용인시에 또 그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했는데 우리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가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대학이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인데 요 전형입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 교과 전형은 대부분 학교적 추천 전형을 했는데 이 명지대 같은 전형은 학교적 추천으로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도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전형이라면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 갖고 하는 전형.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행계획 기준만 놓고 보면 이렇게 추 안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명시대는 뭐 20명 하는데 요강에 나와 있지만 시행 계획에는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고요. 아무튼 큰 차이가 없고 반영 교과는 인문은 국영수에다가 국영수 4, 그 사회 안에 한국사도 포함된다는 얘기고 자유는 국영수 과란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반영 방법은. 면접은 추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학교에 특별한 그 추천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아무나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명지대 항상 20명이었기 때문에 명지대 추천 못 받아서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찌됐건 1단계 5배수로 내신 뽑은 다음에 2단계에 이제 30% 면접이 있는 이제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면접 되게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이런 전형도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가천대를 포함해서 이제 수도권의 대학도 중심으로 할 건데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이렇게 학교적 추천 전형이 아닌 그냥 일반 교과 전형도 있다.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명지대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2학년 학생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는데 맞아요.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신 관리 잘 해야 되는 거 중요한데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수능 체제를 써먹을 수 없는 대학들, 수능 체제 없어야 되는 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중에서 광운대, 상명대, 명지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1등급대짜리 학생들이 광운대랑 상명대랑 명지대를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다. 수능과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1.5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할 것 같은 요 라인에서는 수능 보는 과목들이 세 개 영역이 많다. 그죠? 이화에도 이합 오긴 하지만 세 개 영역, 외대, 경희대 두 개 개념이지만 그다음에 세 개 영역을 많이 본다. 그러니까 1등급대 학생들은 최소한 수능이 세 개 정도 안정적으로 나와야 된다. 3합7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2등급 이내가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지 3합7이 나와요. 2,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등급 일 하나도 못 맞는다 그러면 이 세 개의 7 라인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영 교과도 봐야 되고 또 자세히 따져보면 또 진로 선택 과목도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빠져 있지만 학교 폭력 학폭에 연루돼 있을 때 자격 요건이 어떻게 박살되느냐, 몇 호부터 박살당하느냐, 어떤 감점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있진 않지만 출결을 반영할 때 미인정결석을 몇 회부터 반영하느냐, 그다음에 정선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 다 알아야겠지만 기본적인 틀에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형을 쓰려면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가 같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는 우리 얘기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또 말 그대로 실천해 가면서 여러분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연휴가 시작되는데 쉬는 날 잘 쉬시기 바라고 휴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복귀할 때는 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태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선생님과 같이 이런 내용들 공유하면서 안내할 텐데 아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잘 준비하여서 내년에 입시에 실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어느 지역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 우리 선생님들 같이 우리 입시 공부해가면서 내년 입시 망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